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합특별시 7월 출범이 코앞이지만 핵심인 주청사 위치를 두고 후보들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아는 채 닻을 올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피싱으로 잃었던 300억 원대 비트코인을 되찾고도 여전히 해킹에 취약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대형 화재 발생 9개월 만에 1일 생산량 10,000본을 돌파하며 연간 350만 본 생산 체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이주 배경 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언어 장벽과 소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문제인데요. 우리 동네 돌봄기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늘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광주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갓 입학한 자녀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교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하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아직 못 오니까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학업이나 아니면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하는 거. 학교에 보냈다는 기쁨과 뿌듯함과 함께 방과 이후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또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고민이 교차합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교육당국이 지역 내 돌봄 정보를 모두 담은 우리 동네 방과 후 돌봄 안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초중 돌봄 교실부터 지역 아동센터, 거점 늘봄센터까지 각 기관의 위치와 연락처, 정원 정보 등을 꼼꼼히 담고 있는데 광주 전역을 묶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2,000부의 지도를 5개 자치구별로 따로 제작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 1학년에게만 주던 방과 후 수강료를 올해부터는 3학년도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공교육안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학부모들의 또 수요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과목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좀 조율해가지고 좀 더 음악과 미술, 코딩, 스포츠 등 아이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는 학교 내 프로그램만이 아닌 학교 밖 프로그램까지 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아이들의 잠재력 향상과 함께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강사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마을이 다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는 광주의 돌봄 모델이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이라 고민을 메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돼서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무난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3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른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은 포근하겠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한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까지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약한 눈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지검이 피싱 사이트에 속아 탈취당했던 3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최근 모두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을 어디에 보관했느냐를 두고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안이 취약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승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지검이 잃어버렸던 3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되찾은 건 지난 설 명절입니다. 압수물을 관리하다 가짜 사이트에 속아 코인을 분실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압박을 느낀 탈취범이 스스로 코인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도운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되찾은 코인의 보관 방식입니다. 검찰은 이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지갑은 실시간 거래를 위해 인터넷에 늘 연결된 이른바 핫월렛 형태입니다. 해킹이나 피싱, 가짜 사이트 공격 시도에 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자산 회수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자산과 섞여 관리되다 보니 검찰목만 따로 떼어 확인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거래소라는 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해킹 위협도 잔존하는 곳이죠. 물론 이제 안전하다고는 얘기하겠지만 거기에선 거래를 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맡기는 게 조금... 이미 한 차례 피해를 겪고도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금고 대신 위험 부담이 큰 거래소를 선택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 커스터디는 그 접근 통제, 승인 체계 등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압수물에 대해서는 전문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대검찰청의 압수물 처리 지침을 따랐고 해당 거래소의 보안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백억대 압수물을 잃어버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만큼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는 더 꼼꼼한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군복무 중 후임병 270여 명을 상대로 950만 원을 가로챈 공군 예비역 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공군으로 복무하며 후임병들에게 자대 배속 이동 중 점심 식사비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 도박빚을 갚는 데 쓴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후임병을 속였고 조사 중에도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장 오는 7월 1일에 취임하는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근무할 주청사가 어디가 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선거에 나선 후보들조차 표심을 의식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데 갈등의 불씨를 아는 채 출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초대 특별시장은 어디로 출근해야 할까? 이 문제를 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통과된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라고 돼 있지만 주청사 위치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시 주청사를 광주에 두자는 쪽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광주를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특별시장 후보군 가운데 광주에 주청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별시장 출마를 앞둔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청사란 개념 자체가 필요 없다며 삼청사 순환 근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특별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된다면 순회 근무를 할 것이고 그 첫 출근을 동부의 청사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주청사를 전남에 둬야 한다는 쪽은 광주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에 상정한 주된 청사는 전남 동부권에 두는 것이 광주와 전남 서부와 동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2강을 이루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민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른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삼청사 순환 근무를 하겠다거나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청사 위치에 따른 이해관계가 뚜렷한 만큼 광주와 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주청사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남겨둘 경우 모든 정치적 부담이 초대 특별시장에게 집중돼
정작 지역 발전에는 힘쓰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거쳐 주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청사를 어디다 두느냐가 가장 강력한 폭발 요인이란 말. 그러니까 공론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청사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가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낳는 불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에서 65%의 지지율로 95%의 대표성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참정권이 악화하고 정치 효능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해경 정비체계가 서해권으로 확대됐습니다. 대형 함정을 수리하는 해양경찰 정비창이 목포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해경 함정 정비를 총괄하는 국가기관 본원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지역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목포 허사도 일대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양경찰 정비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이 창설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준공된 5,000톤급 대형 함정 수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동안 해경은 대형 함정을 전문 장비를 갖춘 해군에 위탁해 정비해왔고 중소형 함정만 부산 정비창에서 자체 수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상 치안 공백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 해경 정비창에선 군산 해경의 3,000톤급 함정이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권이 아닌 목포에서 정비가 가능해져 이동 시간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6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5,000톤급 대형 함정을 띄워 수리할 수 있는 플로팅 도크를 갖췄습니다. 함정을 육상으로 들어올리는 쉽 리프트와 수리된 함정에 장비를 설치하는 역할인 위장 암벽도 마련됐습니다. 인력이 상주하는 본관동과 숙소, 보급 창고와 무기 탄약고 등 지원 시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올해 예상 수리 물량은 40여 척. 장비와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단계적으로 연간 160척까지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년까지 100%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정화 단계를 가겠다는 것인데 28년의 목표가 160척 이상의 함정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목포에 들어선 해경 정비창은 부산 정비창 운영까지 총괄하는 본원 역할을 맡습니다. 지방 단위 기관을 넘어 전국 정비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들어서면서 전남 서남권이 해양 안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는 감소세인데 이주 배경 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국 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부모나 자신이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국제 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을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하는데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의 한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태극기 옆으로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8개 나라의 국기가 걸렸습니다.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54명, 이 가운데 이주 배경 학생은 40%를 넘습니다. 학생들은 어색한 듯 주위를 살피고 교장 선생님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첫인사를 건넵니다. 신짜오, 니하오, 아살라말라이쿰. 학생들은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1학년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부모님을 공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초등학교 6년을 보냈습니다.
저희 동네가 작아서 모두들 다 아는 친구들이지만 그래서 더 새롭고 설레고 말이 잘 안 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서로 더 배려해주고 이해하게 돼서 나는 잘할 수 있다. 저마다의 미래를 그리며 중학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설 작가가 되고 싶고 제가 만든 이야기에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함께 지낼 같은 반 친구들 동그랗게 모여 생일을 물어보고 며칠이야? 나 11월 5일. 난 11월 6일이야. 마주 앉아 이름을 말합니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웃음꽃이 핍니다. 부모나 자신이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2021년 5,100여 명에서 지난해 6,500여 명으로 27% 증가했습니다. 반면 24만 7천 명이 넘었던 대구의 학생 수는 23만 3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처음 전국 이주 배경 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506만 명, 100명 중 4명꼴입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지만 수업을 따라오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생님과의 학생과의 대화 소통이 약간 어려운 거, 그다음에 학부모들과 학교와의 소통이 좀 힘들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점이 아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이 작은 지구촌이 된 학교의 교육과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에서 불이 나면 붕괴 위험이 커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밖에서 두꺼운 건물 외벽을 뚫고 원격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 첨단 소방 장비, 무인 파괴 방수차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얼마나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는지 MBC 중북 김주혜 기자가 시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괴기가 건물 외벽을 내리찍자 튼튼했던 벽면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갑니다. 이어 세찬 물줄기를 쏘아대자 두꺼운 유리창도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충북 소방에 처음 도입된 무인 파괴 방수차의 위력입니다. 최대 20m 높이에서 1분에 4,500리터의 물폭탄을 쏟아붓고 16cm 두께의 콘크리트나 철판도 가볍게 뚫어버립니다. 파괴기가 부수어낸 건물 벽면입니다. 안에 있는 단열재가 그대로 드러나 숨어있는 불을 진화하기에 더 쉬워졌습니다. 이 방수차는 진화가 까다로운 샌드위치 패널 공장 화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방관들이 직접 외벽을 뜯어내며 불을 끄느라 붕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지만 이제는 최대 100m 밖에서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 시 진압대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차량 도입으로 현장 활동 시 붕괴 위험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 후 화재 진압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장비가 충북 전체를 통틀어 한 대뿐이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41대가 보급됐지만 산업단지가 밀집한 충북에는 지난해 말 겨우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지난 1월 음성군 하이베러 공장 화재에 투입돼 복잡한 구조의 건물을 철거하며 불을 끄는 데 큰 도움을 줬는데 같은 시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공장 화재 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중앙구조본부의 장비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청주는 이제 산단이 가장 오래된 노후된 산단들도 많고요. 무인 파괴 방수차가 가장 이제 활용도가 높고 조리식 샌드위치 판넬에 저희들이 이제 활용도가. 충북소방본부는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해 첨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1등급으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며 35년 전 페놀 사태 이후 가장 강력한 수질 개선 로드맵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녹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받는 보호 개방 문제는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거대한 녹조 라떼로 변하는 낙동강. 정부가 이 낙동강 치수원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조의 원인 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30% 줄이고 산업폐수의 초고도 처리율을 62%까지 높여 수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는 녹조를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인 보수문 개방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보개방이라든가 취소한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그 수질 개선 대책입니다. 그 보개방과 별개로 추진되는 대책이고, 일단 보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실효성 없는 빚 좋은 개살구 계획이라고 반발합니다. 과거 정부가 이미 수문 개방의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도 이를 외면한 채 주민들을 기만한다는 겁니다. 보를 열어 강을 흐르게 하지 않는 한 낙동강은 거대한 고인물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워놓고 있는 바로 수문 개방입니다. 근데 이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이번 대책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대책인 거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낙동강 녹조는 단순한 수질 문제를 넘어 주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치양수 시설을 개선하고 보호 개방이 병행되어야 지금 현재 낙동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책을 같이 내오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오염을 발생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 사업과 녹조 계절 관리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라는 거대한 물그릇을 그대로 둔 채 1등급 수질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금호타이어가 화재 복구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하루 생산 10,000본을 돌파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 공장은 지난달 26일 1,565본을 생산하며 지난해 5월 17일 대형 화재 발생 이후 9개월 만에 생산 10,000본을 넘어섰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임직원들의 책임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연 생산량 350만 본 생산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노동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결혼 이주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근무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를 겪었고 건강에 좋지 않은 작업 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한 이유로는 가사와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임금 불만이 14.9%, 고용 불안은 13.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는 5월의 꽃, 오늘의 빛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로 극단화되는 5.18 왜곡과 폄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개헌의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50여 세대에 걸쳐 미니 태양광을 선착순 보급합니다. 미니 태양광 1개소 설치비는 80에서 200만 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개별 세대는 16만 원에서 4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300에서 1000와트 규모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면 매달 8,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현재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3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른 16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포근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많이 쌀쌀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고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15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은 아직까지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역시나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순천도 영하 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비가 지난 이후로는 광주의 낮 기온 다시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